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어차피 우리 문학 쪽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들 좀 다 하고 넣으면 될 거거든요. 우리가 시를 무슨 갈래라고 했었죠? 그 기억하시네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은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나머지 3개가 더 있었는데 소설에 해당하는 뭐야 그 저기 있어. 예. 우리 서사갈래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해야 돼. 어차피 이 단원에 다 있어 그거. 그 다음에 극갈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술갈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수필에 해당하는 건데 아니면 어떻게 이거 윈터 때 한 거예요? 황당한데? 자, 교훈을 서술하는 갈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여기다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거 기억나실 텐데 이전 것도 갖고 왔어요? 그거 뭐예요? 아 그냥 노트? 네. 본인이 필기한 그거예요? 아니구나 표지구나 그냥. 어차피 다 나간다고 했으니 얘기를 해주자면은 요거는요 정의가 이렇습니다. 작가의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어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장르가 수필인데 내가 체크만 해줄게요. 자, 요거 작가의 경험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훈을 전달한다. 요것도 체킹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부분만 알면은 수필 문제를 접근하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왜 그러냐? 자, 요걸 기반으로 했을 때 자, 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저 얘기했던 경험과 깨달음과 관련된 문제 뭐 요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용에 관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쵸? 뭐 내용 일치나 불일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추론 뭐 보기 형식이 추론 형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요게 수필 유형의 대표적인 유형이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제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기억해야 되는데 자 전달 그러니까 독자한테 뭔가를 전달을 하는데 전달하는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전달 방식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뭐 전달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달할까? 대표적으로 뭐 요런 것이 있을 거고, 그죠? 예시가 있을 거고요. 뭐 대조가 있을 거고, 뭐 대비도 있을 거고, 뭐 비교가 있을 거고, 아니 뭐 유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문제로서 내신형 문제로서는 뭐 어떻게 나온다? 만약에 유추라는 말이 있다고 했었어요. 유추의 방식으로 전달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유추의 방식을 이제 이 지문에서 뭐 가로 설정을 해놔. 가의 방식으로 뭐 서술되는 유사한 방식을 뭐 활용하는 뭐 것은 해가지고 1, 2, 3, 4, 5 나오겠죠? 그럼 이걸 이제 각각 어떤 지문의 예시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맞추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유추가 근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유추가 뭐냐고. 뭔데? 유추. 추론인데 무슨 추론이냐? 유비 추론이라고 해요.
유비추론. 유추가 유비추론의 줄임말이에요. 자, 왠지 얘는 알 것 같아, 얘를 모를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이걸 기억하시면 돼. 유사한 속성의 비유를 해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얘가 이렇더니 얘도 이런 속성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유추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뭐 인생은 마라톤이다, 뭐 이런 거. 그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마라톤의 속성이 뭐예요? 조금, 그죠? 오래, 지치지 않고 오래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얘기는, 그럼 인생도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그럼 인생도 장기적인 속성이 있고 마라톤도 장기적인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수필로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하는 거니까 갖고만 가세요. 자, 집을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하는데 한쪽은 바로 고칠 수 있는 반면에 한쪽은 너무 오래 방치돼서 고치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단 집수리 관련된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요게 뭐 이제 고치기가 쉬운 쪽이 있고 고치기가 어려운 쪽이 있어요. 이게 방치가 좀 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은 요렇게까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바로 고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 오랫동안 방치하고 고치지 않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까지도 확장을 하는 거야.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유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도 뭐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당시에 거기서도 누군가가 뭔가 좀 좀먹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고쳐주면 되는데 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추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서사갈래랑 극갈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럼 다음 주에 넘어갔을 때 요거 설명 한번 더 해드릴 거고요. 혹시 요거 아실지 모르겠네. 문학을 보는 관점. 4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건 소설의 시점이고요. 소설의 시점이고, 그거는 다 투비하면 되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은 문학을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 무조건 한두 문제 나올 거예요. 최소 한두 문제는 나오는데. 자, 크게는요, 문학을 해석하는 관점이 2가지입니다. 문학 작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품 내적으로만 해석하냐, 아니면 혹은 외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빨간 친구들은 외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일단 요 구조는 되셨죠? 자, 그럼 일단 내재적인 관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얘는 말 그대로 작품의 내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작품의 내용, 아니면 뭐 작품의 표현 방법, 아니면은 뭐 구조, 뭐 시의 구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위주로 해석하는 것들. 그러니까 작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한마디로 작품의 절대값을 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재적 관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요렇게도 얘기합니다.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같은 말이에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작품 외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작품 외적인 거에 대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작가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당대 현실 혹은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독자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작가의 관점이라고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 작품에 대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시 중에 뭐 백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백석이라는 작가의 삶을 가지고 이 작품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석의 삶은 뭐 피난을 뭐 갔다 오면서 뭐 민족의 분열의 아픔을 느꼈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썼었다. 이런 것들. 혹은 또 뭐가 있을 수 있냐? 자, 이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백석이 이제 평안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 토속적 어휘를 사용한다, 뭐 이제 일종의 뭐 사투리를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은, 자, 요번엔 요걸 빼고 뭐 예를 들어 토속적 어휘를 구사한다라고만 나와 있으면 얘입니다. 내재적 관점인데, 자, 근데 이 사람이 평안도에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도의 사투리를 활용하며 토속적 어휘를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진 거예요. 좀 어렵죠? 이것만 있을 때면 여기에 대한 얘기야. 왜? 표현 방법이나 구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삶이 같이 섞여 있다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포커싱을 둬야 되는 거야? 작가의 삶 혹은 작가의 어떤 두드러지는 특징, 이 작가만의 어떤 두드러지는 특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가를 위주로 해석한다 라고 해서 요거는 뭐라고도 하냐면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작가가 뭐 하는 거야? 표현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편해요. 작가가 표현한다. 표현론적 관점.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실. 현실은 뭐 어떻게 써요? 약간 뭐 백석을 기준으로 한다 쳤을 때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일제강점기, 뭐 아니면 뭐 독재정권, 아니면 뭐 전쟁, 뭐 등등. 이러한 걸 기준으로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거. 그거 우리가 현실에 입각해서 해석한다 하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반영론적 관점.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돼. 혹은 시대를 반영한다. 아니면 현실을 반영한다. 이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 일제감정기의 뭐 민중의 고통을 알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저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독자. 그러면은 독자를 기준으로 해석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독자가 작품을 봤을 때 어떤 느낀 점, 뭐 혹은 뭐 깨달음. 그러니까 나는 이 작품을 보고 나도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독자를 기준으로 해석한다라고 하고 요거를 요렇게 얘기합니다.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효용론적 관점. 이 효용이라는 게 뭐죠?
효용이란 말 아세요? 자, 가기 스탑. 자, 이거. 이거 매주 드릴 거예요. 예. 친구 진도 좀 나갔어? 그래서? 너네도 거기야? 그 시 앞에 있는 방문객 그것만 있어? 응. 뭐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건 없고. 뭐 다른 뭐 부교재 쓴다는 말도 없고. 아직까지. 그냥 똑같네. 혹시 같은 반은 아니시죠? 몇 반이니 너는? 아까 효용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효용이란 뜻이 뭐냐면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자가 이 작품을 보고 어쨌든 느낀 정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 맞죠? 그래서 이 부분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시연은 이거 알죠? 알고 있죠? 진짜로? 알고 있는데 그 이름, 응. 형용문자, 배열문자 그 이름은 살짝 헷갈려요. 이름이 헷갈린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자, 표현이라고 했을 때 이건 작가가 표현하는 거잖아.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 네,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은 반영론적 관점인데 그냥 말 그대로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돼. 시대적 뭐 배경이라든지 현실 반영. 그죠? 독자는 어쨌든 독자가 느낀 점을 갖거나 깨달음을 얻었다면 어쨌든 독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 효용이고. 효용이라는 게 쓸모 있는 것,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유용하는 것, 그걸 효용이라고 합니다. 되죠? 이거 뭐 정리 지금 하실래요? 이거 하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 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가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달라졌구나. 안 쓰셨네요? 안경 안 쓰셨네요? 원래 렌즈 하고 다녔어요? 근데 학원 올 때는 귀찮아서 별로 안 하다가 오늘은 귀찮으시니까 안 오셨나 보네요. 아니 밤에 끼는 거라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오셨구나. 수연아, 너 그 뭐 표현법이나 뭐 그런 거 모르는 건 없지? 어떤 표현? 뭐 예를 들어서 수사법 있잖아요. 뭐 역설법, 반어법 뭐 이런 거 모르시는 건 없죠? 뭐 의인화류. 아니 모른다고 해. 지금 해줄 수 있을 때 빨리 해줄게. 저번에 필기한 거 보고는 그래요? 그럼 그거 끝나시는 대로 요거 다 정리되시는 대로 바로 작품 나가 볼게요. 잠깐 뭐 적으시니까 뭐 좀 말씀드리면은 참고로 이제 제 교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내용상으로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해당하는 그냥 교과서 그냥 생으로 들어간 부분과 그다음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도서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알아요? 모르죠? 이건 학교 선생님들한테만 주는 파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도서에 뭐가 있냐면은
아, 이건 어떤 작품이랑 엮으면 좋다라는 게 지침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학교 수업은 원래 기본적으로 본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을 하잖아요. 그 학습 활동과 관련된 또 다른 작품이 있기도 해요. 물론 그게 학습 활동에 그대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제시가 안 되고 지도서에만 언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걸 잘 보시라고.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 놨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배울 게 오늘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인데 16페이지 같은 경우는 학습활동식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이거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 뭐 토속적 방언을 사랑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에 없어요. 네, 교사용 교과서에도 없고 지도서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다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우난골족이라고. 여기 여기 있어요. 1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응. 찾으세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없는 것들도 제가 일부러 다 넣어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올 만한 부분들은 최대한 다 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과제용이 있고 같이 하는 수업용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기출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있는 경우엔 제가 삽입을 해놓고, 같이 수업을 또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생각해서 조금 더 그렇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면은, 아까 잠깐 보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19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자, 19페이지 펴보시면은 거기에 가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수라라는 작품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실제 이전 기출 모의고사에서 실렸던 지문이에요. 한마디로 저기에 있는 이 문제들은 다 수능형, 모의고사형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도 요거는 이제 수업할 때 주로 다룰 거고요. 그 외의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됩니다. 과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번의 2번 문제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뭐 공간을 중심으로 뭐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뭐 2번 같은 경우 뭐 쓸려나간 곳은 큰 거미의 출현으로 인해 내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온다고요. 아니면 상실감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뭐 거미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선지가 그렇게 나오실 거라고요.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사실 여기에 외부 작품을 하나 더 넣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뭐 미리 맛보는 느낌이니까 네. 일단 본문에 좀 충실해주고 네. 3주차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2주차까지는 지금 미리 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갈 거고 3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나갈 겁니다. 알겠죠? 뭔가 눈이 되게 커 보이시네요. 아닌가? 원래 그게 있어요. 원래 안경 쓰다가 이제 벗으면 상대적으로 눈이 좀 커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눈이 작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뭐 알아볼 수는 있어요. 네. 전 원래 눈이 이거보다 작았거든요. 원래 이거 눈동자도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저도 안경 썼거든요. 안경 한 17년 정도 썼거든요. 이렇게 썼는데 막 코 막 눌리고 막 눈 개짜가지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요거 다 되셨나요? 이제 정리? 아마 수연이는 저번에 했을 때 마지막에 제가 백석 관련해서 세계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 아주 킹받군요. 예. 그럼 다시 그냥 리셋으로 봐야 되나요? 네. 좀 서운한데. 진짜 기억나는 거 하나 없어요? 너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어.
하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기억 안 나? 그거 말고 또 토속적 말. 방금 적어보고 그냥 한 거죠. 짜증나겠지. 씨.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본문을 나가기 전에 이 세계관 하나 정도는 좀 하고 갑시다. 일단 뭐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것까지 뭐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친구 어렴풋이 기억은 날 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자, 다시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요. 지금 말고는 해줄 수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미리 해줘야 돼요. 자, 백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1940년대에 작품 활동이 왕성했어요. 이때 작품 활동이 왕성했는데, 자, 이때가 그러니까 언제야? 일제강점기 말이죠, 그죠? 혹시 한국사 좀 치시나요? 한국사 안 해요? 친구는 해요? 한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러면 어떤 정책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모르겠네요, 그죠? 아세요? 기억나요? 약간 그 민족 말살. 오, 맞아요. 물구덕이요. 물구덕이 있어. 뭐지? 맞아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 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 세부적인 건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목적이 뭘까? 민족 말살 정책을 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민족성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네, 민족성을 없애려고 한 거. 뭐 그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한다면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한국신민선언이라고. 네, 이거 얘기했었어요. 네, 뭐. 이거 뭐였었냐면 그때 초등학교 이제 이렇게 조회하러 이렇게 나왔을 때 초등학교 때. 근데 여러분들 조회 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게 있긴 뭔지 알긴 아세요 혹시? 코로나 시즌이라 안 했었다. 나한테 한 거 아니겠지?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그쵸? 여러분들 뭐 운동장에서 막 다 같이 모여서 뭐 그런 거 한 적 있으세요? 조회? 그럼 뭐 교실에서 한 적 있으세요? 막 교장 선생님 말씀 이런 거? 뭐야 님들? 그럼 뭐해? 아니 교장 선생님 막 와서 뭐 얘기 안 해? 상도 막 주고 막 그런 거 안 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거죠? 저 너도 없었니? 전 했는데요. 넌 했어? 와우. 그럼 여러분 뭔 세대예요? MZ 그 이후에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예, 상당히 충격인데, 자, 옛날엔 그런 걸 했었대. 옛날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애국가도 부르고 이제 뭐 그런 거 했었어. 근데 당시에 일제강점기니까 뭐 사실 그러진 않을 것이고 애국가는 안 불렀는데 이런 걸 외웠습니다. 한국신민선언이 뭐냐면은 혹시 애국가 그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무슨 말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그건 어떻게 알아? 그건 또 조회 안 해봤다며. 뭐 나는 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뭐 조국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뭔가 마음을 바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는 대일본 황국의 시민으로서 몸과 마음을 언제나 희생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약간 뭐 하는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요런 게 있고 또 대표적인 뭐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겠죠. 뭐 이런 거 창씨개명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수연 씨를 뭐 한나오미 씨 말하면서 한나오미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또 뭐가 있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강제징용 같은 경우도 있었죠. 강제징용. 뭐 광산 같은 데서 일도 시킬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 차출해가지고 뭐 일을 시키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이 뭐 했죠?
고향으로.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어? 뭐라고? 방관? 윤동주야? 어. 윤동주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윤동주랑 섞였어 이거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백석은 뭘 하나요? 피난을 떠납니다. 피난을 떠나요. 어디로? 뭐 저기 뭐야 함경도 쪽으로 떠나기도 하고 어디죠 뭐 간도라는 곳이 있는데 간도가 어디냐면 지금의 중국입니다. 중국 국경지대 뭐 그런 데도 있고요. 뭐 이런 데로 이제 피난을 떠납니다. 근데 얘는 참고로 얘가 살던 고향은 어디냐면요. 이렇게 말하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평안도인데 자 평안도가 어디냐면은 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있어? 강원도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나눠지잖아. 여기서 조금 바로 위에요. 조금 바로 위에. 뭐 개성 있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냉면 있잖아, 냉면. 그 막 뭐 걸레를 물에 빤 뭐 느낌이라나 뭐래나 뭐 평냉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뭐 섞어 먹었어요? 아니면 안 섞어 먹었어요? 겨자. 맞아, 그거 원래 섞어 먹어야지. 그 있잖아요. 누가 평양냉면은 뭐 아무것도 섞지 말고 먹어야 된다 막 그랬더니 평양 그 현지인들이 뭐라고 해? 우리도 겨자 먹는데요. 이러잖아요, 그죠? 뭔 개소리냐고.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간에 여기는 북한 중에서도 조금 그나마 남쪽에 있는 그 지방이고요. 여기는 함경도 이쪽이면은 좀 한참 뒤에, 한참 위에. 그 러시아랑 좀 가까운 곳인데 신의주라고 아실지 모르겠네요. 신의주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 쪽이냐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한데 북한이 뭐 요쪽에 있다 하면은 평안도 한 요쪽에 있다 하면은 이제 그 이게 함경도나 뭐 이제 신의주 같은 경우는 요 끝방에 있어요. 요 끝에 러시아랑 연결돼 있습니다. 간도는 한 요쯤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피난을 가게 되면서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맞죠? 고향을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타향살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둘 다 얻을 수 있는 심리라는 게 뭘까? 각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날 것이고 여기는 외로움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수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자면요 얘는 그 피란을 가게 되면서 주로 어떤 내용들을 조금 다뤘었냐.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민족성이 자꾸 깎여나가고 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백성은 어떻게 하길 바랬냐면은 민족성을 회복하길 바랬어요. 네. 수라도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운왕골족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시가 전개됐을 때 이런 내용이 있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여러 대상이 한 곳에 있거나 한 곳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있다. 존재하거나 소망하는 내용이 있다 하면은 민족성을 회복한다라는 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백석이 이 민족성 회복에 대한 내용만 있진 않아요.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외로운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자아 성찰과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본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요거에 조금 포커싱을 두자. 알겠죠? 자, 그리고 백석 작품 자체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잠깐 막 보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토속적 어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토속적 어휘를 자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보통 백석의 시는
산문 형식의 시입니다. 산문 형식. 산문이 뭐예요? 산문 뭔지 아세요? 산문? 뭔지 아세요? 친구는 아세요? 산문. 반대로 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말은 운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치가 빠르시다면 이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산문 형식의 시라고? 산문 형식? 뭔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나름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저기도 어때요? 수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보다는 조금 긴 느낌이잖아요. 그죠? 짧게 이렇게 쳐지는 게 아니라 길게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가 산문 형식의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문은 소설에 조금 가까운 거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소설이냐? 그것은 아니죠. 예, 얘는 시입니다. 혹시 나 뒤에 뭐 졸라 묻었구나. 여기 뭐 묻었지, 그치? 요거 여기에 지워진 것 같은데. 그런 거, 역시 이제. 약간 이런 거 보면은, 네, 학원 강사는 지식 노동이 아니라 유체 노동인 것 같아요. 막. 그 노가다 하면 시멘트 가루 이런 거 묻어. 분필 가루가 대신 묻네요, 그죠? 자. 아무튼요. 자, 요 얘기. 토속적 어휘. 토속적 어휘라는 거 정의가 뭘까요? 그러면 토속적 어휘. 들어본 적 있어요? 방금 봤지.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느낌적으로만 얘기해봐요. 토속적 어휘가 뭘까요? 옛날 말인 것 같고 시골 말인 것 같고. 자, 일단 키워드 옛날 시골 같은 키워드가 있는데,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토속적 어휘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사투리 방언이고요. 자, 요걸 조금 더 풀어주면은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냐. 자, 그럼 만약에 토속적 어휘라는 게 들어가면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특정 지역이 연상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평안도 말은 모르실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말을 해볼게요. 경상도 사투리 한번 쳐봅시다. 그럼 제가 뭐 니 뭐라카노 막 이러면은 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니 뭐라카노 있어요. 뭐 근데 그거 어쨌든 간에 뭐야? 경상도 사투리죠. 그리고 그 경상도 사투리를 통해서 어디에 느낌이 확 나? 경상도라는 지역이 떠올라. 그게 토속적 어휘예요. 이해됐어요? 뭐 옛날 시골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특정한 지역이 생각나게끔 만드는 거. 물론 이게 그 특정한 지역이 시골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농촌의 뭐 전경을 이제 막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시골이 연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정한 지역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뭐 경상도가 될 수도 있고 뭐 함경도가 될 수 있고 평안도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라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거와 동시에 시골이라는 공간이 떠오르기도 한다라면은 토속적 어휘를 사용한다. 혹은 토속적 형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거보단 조금 더 직관적이죠? 좀 이해 잘 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이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요소들은 거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까 얘기했던 민족성. 민족성을 회복하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토속적 어휘, 그 다음에 상문 형식의 시가 주로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옆에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나왔던 작품이라 했잖아요. 그쵸? 모의고사에서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교과서 바뀌면서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에요. 얘는 한마디로 자료가 거의 없어요. 한 재작년 수특에 있긴 합니다. 재작년 수특에 있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작품은 처음 겪어보실 거예요. 뭐 보통 백석 작품이라고 한다면 뭐 고향이라는 작품 아니면 뭐 뭐야 남신이 주유동 박시공화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얘가 아파가지고 어디 누워가지고 뭐 의원을 봤는데 뭐 의원의 생김새가 무슨 관우 비스무리하게 생기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TMI죠. 그냥. 자, 우리 15페이지는 본문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제목이 수라입니다. 수라. 수라라는 뜻 뭔지 아세요? 수라? 일단 얘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아수라. 발발타? 자, 수라라는 말 자체가 그 옆에 16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러 싸울기를 좋아하는 존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원히 싸워야 하는 공간이에요. 영원히 싸워야 되는 공간. 자, 그러면 이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긍정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으로 봐야 될까요? 아, 좋은 공간이야? 아, 맨날 싸우고 싶어? 막 투쟁 막 파이팅. 네. 부정적인 공간이고 부정적인 인식일 확률이 큽니다. 아, 그러면 우리 스투라라는 이 공간은 어디라고 보시면 될까요? 우리가 얘기했던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제 강점기 하의 환경이겠네요. 그럼 좀 이해되시죠? 네.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뭐라 나왔냐? 거미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자, 첫 번째 맞닥뜨린 대상이 거미새끼. 거미새끼인데, 자, 거미새끼를 보자마자 내가 지금 뭐라 했대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중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그 다음에 밑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차디찬 밤이다. 자, 우리가 상황을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먼저 한번 깔고 들어가 보자고요. 저는 원래 보통 이런 걸 깔고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이번엔 좀 깔고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쓸어버린다라는 걸 통해서 버린다. 요거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한 부분이죠. 그죠? 자, 참고로 저희는 내신 대비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셔야 돼. 진짜로. 우리 수능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문제는 그렇게 나올 것이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는 이러한 디테일이 다 있어야 돼요.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저게 수능형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시간을 쓰지 않고 바로바로 풀 수가 있잖아요. 참고로 몇 문제? 한 25문제 정도 나오잖아. 그럼 서술형 한 3, 4개 나올 거지, 그죠? 맞죠? 시험 어떻게 나온다는지 얘기하셨어요? 혹시? 그 얘기 안 했어? 보통 OT 떼주지 않아? 뭐 객관식 나오고 뭐 서술형 나오고 이런 말 안 해줬어? 그냥 몇 퍼센트 들어가야 돼? 서술형 얘기든 안 해줬어요? 뭐 몇 대 몇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 한 거야? 못 들은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알았어요. 아무튼 제가 이전에 그 같이 윈터 때나 뭐 이전에 했었던 그런 수업 방식이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다 뜯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작품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 앞에도 자, 아무 생각이 없대. 아직까지 뭐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존재, 거미 새끼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황이야.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인식도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럼 제가 이걸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 다음에 어떤 존재들이 더 나오는데 걔네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과 인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밑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 요 차디찬밤. 일단 무슨 심상? 무슨 심상? 차가운 거니까. 예? 감각이요? 예, 차디찬 게 차가운 게 이거예요? 시각이에요? 촉각이죠? 네. 저 안 보시는 동안 혹시 감이 다 죽으셨나요? 감다디? 아니야, 예. 자, 촉각적 심상입니다. 자, 촉각적 심상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봤을 때 어떻게 인식이 됩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적으로 인식되죠? 그럼 차디찬 밤은 사실 뭐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일제강점기를 암시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민족성을 회복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회복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현재 상황은 민족성이 분열되거나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거미를 어떻게 보실 거냐면요. 이렇게 볼 겁니다. 우리 민족으로 볼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 일제강점기에 누가? 우리 민족이 아무 생각도 없이 쓸려버리고 있어, 그쵸? 그럼 뭐야? 우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쓸어버린다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누가 왔다고요? 큰 거미가 왔대요. 큰 거미가 왔대. 자,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좀 모르겠는 어휘들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우리 첫 번째 면에는 뭐 있었어? 아무 생각 없이 이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사실 뭐 아무 생각 없다는 뜻이긴 한데 막 해석상으로는 어렵진 않지만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토속적인 어휘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 두 번째도 어니젠가 같은 경우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토속적 어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게 두 가지나 나왔어요. 토속적 어휘의 반복. 넣어볼 수 있죠? 토속적 어휘의 반복 넣어보시면 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큰 거미가 나왔을 때 난 어떤 게 생겼냐? 가슴이 찌릿하대요. 자, 지금까지 감정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이 바뀌었네요. 그죠? 감정 변화가 생겼었네요. 그죠? 가슴이 찌릿했대요. 자, 왜 찌릿함에 대한 이유는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며 문 밖으로 버리며 참 밖이라도, 자, 거기 밑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자, 가슴이 찌릿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또 나왔냐? 서러워한다. 서러움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이 큰 거미는 어디로 쫓겨낸다고요? 새끼 있는 곳이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얘와 같이 있길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미를 민족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얘네가 같이 있길 바란다면 민족성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됐죠? 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 잠깐. 우리 주목할 부분도 하나가 있었네요. 자, 우리가 잠깐 현재형 시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 밑에도 보시면은 현재형 시제가 계속 있어요. 그쵸? 짜릿한다, 서러워한다, 뭐 이런 거 있었네요. 맞죠? 그럼 현재형 시제의 반복, 현재형 어미의 반복,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자, 근데 어디서 좁쌀할 만한 알에서 가지에 깨인 듯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이번에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자, 또 나왔어요. 거미가 또 나왔어. 아, 이건 거미 새끼도 아니야.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무척 적은 알에서 방금 깨어난 거미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대? 큰 거미 있는 쪽으로 간대요. 자, 이미 여기서 우리가 민족성이 회복되길 바라는 빌드업을 했는데 한 번 더 나왔어. 그럼 여기선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길 바라는 소망과 민족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강조하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엄이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을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자, 일단은 울고불고 한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뭘 못 찾아서? 가족을 못 찾아서잖아. 표면적으로는. 그럼 실질적으로는 민족성을 찾아가고 싶은 거지. 회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세 번째에서도 서러움이라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났어요. 아, 그럼 두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을 종합해 봤을 때 감정에 직접 표출이라는 요소도 넣어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작은 것을 거기 비춰볼게요.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자,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까지만 비춰주세요. 자,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의 표현이 각각 다릅니다. 그쵸? 첫 번째 연에서는 쓸어버린다. 두 번째는 쓸어서 문 밖으로 버리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엔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버린대요. 행동의 강도도 변했죠. 그쵸? 행동의 변화도 드러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이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 잠깐 밑줄 쳐보자.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뭐야? 민족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갑자기 뭐 나왔어? 엄마, 누나, 형이 나왔잖아.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 자, 일단 거미를 지금 뭐 한 거야? 형, 누나라고, 엄마라고 했으니까 의인화시킨 거죠. 거미라는 이 대상을 의인화시켰고, 그 다음에 이 거미라는 대상을 이제 뭘로 변화시킨 거예요? 민족성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쵸? 요거 이해됐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에서는 민족성의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이 나왔다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 부분들은 우리가 다 말씀드렸고요. 자, 16페이지에 그 아까 얘기했던 보기 관련한 2번 쪽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시의 제목인 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며 싸우기를 조장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시기가 창작된 1930년대는 일제 극심한 수탈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고통받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서는 살아남으려고 고향을 떠나거나 가족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적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자체가 고향을 떠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흩어진대. 그러니까 뭐야? 민족 공동체가 흩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민족성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죠? 이해됐어요? 요거 같은 경우 뭐 40년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30년대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3, 40년대 정도로 보시면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수라라는 작품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크게 보시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자, 각 연마다 어때요?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적어주시면 이거는 점층적 구조로다고 해봅시다. 점층적 구조. 점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우선 제가 이 본문에서 할 수 있는 뭐 분석들은 최대한 해드렸는데 요거 학교에서 만약에 했을 때 학교에서 한 부분이 학교에서 한 부분 여러분들이 필기를 했을 때 제가 한 부분이랑 항상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갖고 오셔야 돼요. 필기한 부분을. 그래야 제가 거기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문제를 만들어드리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해석을 어쨌든 최대한 자세하게 개괄적으로 해드리지만 이제 학교쌤들이 또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일단 저한테 갖고 오고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했던 수업과는 다르게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계속 지속적으로 저랑 계속 연락이 돼야 돼요. 만약에 뭐 어떤 프린트를 받았다,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클리닉 때 꼭 갖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도 알고 계시면 정말 좋아요.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문제들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알겠죠?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네. 물론 국어 수업 졸리겠죠. 졸린 건 맞습니다. 네. 아, 졸리셨어요 그때? 아니 학교 졸리셨을 것 같은데 왜 눈길을 피하시지? 맞아, 졸리셨어? 아니요. 좋았어요? 네. 아니 나 말고요, 학교요. 좋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눈 똑바로 크게 뜨시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걸 싹 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문학이라는 걸 해석할 때도 어쨌든 표준적으로 하는 해석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표준에서 그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좀 더 나올 만한 포인트가 있는 부분에서 좀 더 해석을 해드리지만은 그래도 학교에서는 이게 선생님이 말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출의 방향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잘만 열심히 하시면 네, 근데 병정부에서 1등급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최대한 네, 많이 각고의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기만 하고 오세요. 의지만 갖고 오세요. 마지막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저번에 안 했잖아. 맞아. 당당히. 이번엔 잘 맞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꼭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18페이지 잠깐 볼까요? 18페이지에 참고 자료만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민족성 회복과 관련된 백석의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대상들이 한 곳에 존재하는 부분이 있거나 여러 대상이 한 곳에 존재하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 거미는 어땠어요? 한 곳에 존재하기를 소망했었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성 회복이랑 연결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거는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은 백석은 토속어, 방언, 고어를 비롯한 아름다운 우리말을 시에 사용함으로써 우리말의 영역을 넓혔다. 또한 일제강점기라는 모국어 해체 위기 시대에 저항하며 평안도 방언을 활용하여 공동체 세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백석은 토속적인 어휘와 평안도 방언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삶을 생동감 있게 나타냈고 이를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치를 짙게 드러냈다 라는 건 이미 제가 다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죠? 예, 그대로 있죠. 자, 여기 있는 요 작품 한번 볼게요. 자, 밤이 깊어가는 집 안엔, 자, 일단 이 밤이 깊어간다? 요것도 일제강점기 연결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부정적인 상황. 자, 근데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그 다음에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좋아지라고 쌈방이 굴리고 뭐 이렇게 말이 있는데, 자, 일단은, 아르간이 뭘까? 토속적 어휘입니다, 이것도. 아랫간. 이거도 모르겠죠? 혹시 이거 아세요? 윗목, 아랫목 아세요? 아, 위에 목, 아랫목 이런 거 아니고요. 뭔데요? 네, 그렇죠. 방 따뜻한 곳. 아, 요즘 같은 집에는 없습니다. 뭐 약간 한옥집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아랫간이라고, 아랫목이라고 한다면 좀 거기가 좀 따뜻한 곳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어제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누구? 어머님들은 어머님들끼리 저기 아랫목에서 뭐 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이 약간 윗목이겠죠. 그러면 윗목 한 방을 잡고 자 좋아지라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 돌림하고 호박대기하고 제비손이 구손하고 이렇게 화디에 사기방 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두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놀이가 계속 뭐 하고 있어? 계속 언급되고 있죠. 쭉쭉쭉쭉 나오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방식을 열거라고 하죠. 열거. 맞아? 나열 혹은 열거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야? 어머니들이든 애들이든 다 같이 모여서 뭐 하고 있어? 각각 즐기고 있죠. 그쵸? 즐기고 있습니다. 모여서 즐기고 있다? 이거 약간 뭐 느낌 나요? 민족성 회복에 대한 느낌 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랫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휘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자, 그래서는 문창에 턱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신우이. 자, 턱납새가 추녀라는 게 있는데 이 추녀가 그냥 뭐냐면은 그 일종의 그 집에 있는 어떤 구조물 같은 거예요. 뭐 석가래 뭐 이런 거 뭐 들어만 봤을 겁니다. 뭐 지붕에 있는 뭐 그런 아니면 뭐 기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으니까 낮이 되면은 그림자가 길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그 낮이 밝아오니까 어두웠다 밝아오니까 짧아지겠지. 그죠? 그냥 시간의 경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엄마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잘 놀다가 이제 자려는 그 시간대쯤이죠. 잠이 들린 그 시간. 자, 그래서 그림자가 치는 이 아침 신우이 동새들이 우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로 샘문 틈으로 장지문 등으로 무이진 계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자, 이게 뭐래요? 뭐 이런 게 있대요. 새우에 물을 넣어 끓인 국이래요. 아무튼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뭐야? 막 맛있는 냄새가 갑자기 안 돼. 그러니까 막 다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제 사람들끼리 또 이제 요리하고 있어요. 그죠? 요리하고 있는데 지금 맛있는 냄새라고 한 거 보니 무슨 임상? 호기심상이죠. 네, 호기심. 아이 왜 까먹어? 왜 이렇게 막상 뭔가 이게 잘 안 되나 봐, 그죠? 자, 흑백 심상이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자, 다들 자고 있는 새에 맛있는 냄새가 막 올라오고 있어. 그럼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평화로운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평화로운 상황이라기보다는 사실 민족이 모여있는 그런 행복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민족성 회복이라는 포인트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말고 참고할 만한 작품은 하나 더 있습니다. 모닥불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것도 백석치예요. 백석치인데 이 모닥불의 특성만 그냥 생각하시면 아마 이게 뭐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모닥불에 보면은 자, 요런 정도만 정리해 줄게요. 옆에다가. 요런 작품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닥불 작품이 뭐 있냐면 이 모닥불 앞에 뭐 오리도 있고 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뭐 여러 가지 막 잡동사니 빗자루도 있고 막 뭐 다 모여 있어. 막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민족성 회복과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요런 문제를 푸시게 된다면 아 이거였구나. 내가 쌤이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 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9페이지 봐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가는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쵸?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리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태에서 가와 나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딱 두드러지는 공통점.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은 좀 없네요. 그냥 봤을 때 한 번 해보고 알 수 있을 정도면 내용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되게 아무런 고민 없이 민족성 회복 이러셨네. 자, 그냥 봤을 때 보이는 특성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응? 맞아요. 산문 형식입니다. 괜찮네. 저 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도 사실 토속적 어휘가 있어요. 신의 방이라는 공간이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기 신의 방이 뭐냐면은 제주도에 통시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통시가 뭐냐면요. 이게 좀 거시기 한데 우리가 화장실에서 똥 같은 걸 싸면요. 그거를 돼지가 먹어요. 맞아요. 돼지가 먹어서요. 돼지가 또 똥을 싸요. 그 똥을 이제 그런 이제 행동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돼지의 똥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뭐 하겠어요? 그 농사 지을 때 거름으로 써요. 그 거름을 해서 뭐 벼가 잘 자라면 그걸 또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겠죠. 그럼 우리는 또 거기다 똥을 싸겠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뭐 화장실, 그러니까 뭐 약간 돼지와 인간의 공용 화장실 같은 느낌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공간을 통해서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문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같이 해드리면 되니까 네. 요거 딱 네 문제만 다 해볼게요. 다 해보고 저랑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 어까지 있노? 잠만. 맞다. 너 이거 했을 때 뭐 어떤 거는 PDF에 있는 글씨가 잘 복사가 안 된다 했잖아. 그건 그냥 수기로 적으세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 네. 알겠죠? 저번에 한번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했어? 2019년? 곧 끝나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오. 아유.
만약에 월급만 화목하게 있다 했더니 그 월급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딴거 선택을 그렇게 한 건지 딴 게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그런 거 같아. 뭐야, 1번부터 못 그러시겠어요? 진짜요? 정말요? 아, 내 눈치 안 봐도 돼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인지해 주셔야 되는데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내신 보실 때 이거보다 더 더러울 겁니다. 네, 이 점 유의해 주셔야 돼요. 네. 수연아, 3번 다 하면 얘기해줘. 응.
다 했어? 응. 시연이 4번 나 안 끝났지? 근데 고민했던 선지는 있어? 몇 번 몇 번? 1번이랑 4번. 1번, 4번? 그 중에 하나는 정답이야. 자, 일단 자 하나씩 볼게요. 보니까 1번 문제는 쉽게 풀으셨던 것 같아요. 1번에 4번 맞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가에선 독백적 어조 맞죠? 그쵸? 혼자 얘기했으니까. 자, 나에서는 대화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 보면 뭐 누구한테 즐거워했다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대화의 형식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요거는 시연이는 2번이라 했나요? 내가 봤던 것 같은데 너는 3번이라 했던 것 같은데 맞죠? 자, 볼게요. 자, 그럼 혹시 헷갈렸던 선지 있어요? 두 분 다? 헷갈렸던 선지? 고민했던 선지 또 있어요 혹시? 시연이는 없고? 수연이는 있어? 3번? 이랑 다 비슷하게 모르겠어서. 좀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방금 써본 거 맞죠? 예. 자, 일단 1번은 절대 아니죠, 그쵸? 방바닥은 내가 거미 새끼를 감지함으로써 자신의 외로워하는 공간은 아니지, 그치? 우리 좀 불쌍해 했잖아, 그치? 자, 2번. 쓸려나간 곳은 큰 거미의 출현으로 인해 내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2번이 정답이죠. 왜? 자, 아까까지 어땠어요? 수연아, 우리 첫 번째 연애 뭐라 했었어?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 보고 나니까 그제 와서 어땠어? 찌릿하고 서럽대잖아. 그 2번이 정답이지. 이해했어, 이거? 아까까지는 아무런 내가 이거 기억하라고 했던 게 감정의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다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러고 나서 더더욱 심화된다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3번 볼게요. 새끼 있는 데는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점으로서. 자, 아마 수연이가 요거까지만 보고 맞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그 옆에 건 좀 애매모호했을 거야. 맞아요? 자, 새끼 있는 데는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점까지는 맞죠? 맞는데 나의 상실감이 해소된다고? 나는 지금 상실감이 여기 있는지도 몰라. 그냥 가슴이 저릿하대, 서럽대, 끝. 해소되는지 모름.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 5번은 괜찮으세요? 4, 5번 선지 괜찮습니까? 네. 수연이는? 안 괜찮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자, 4번. 큰 거미 없어진 곳은 거미에게 도움을 주려는 나의 행위로 인해. 자, 큰 거미 없어진 곳? 자, 잠깐만요. 큰 거미가 없어진 곳에 거기가 왜 고통이 해소되는 공간이야? 자, 이거 보기 그냥 표현 그대로만 보자.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누가 무척 작은 새끼가 왔어요. 그래서 아물거려가지고 내가 어땠대, 그래서. 가슴이 메이는 듯한데 어떻게 고통이 해소돼? 봐봐. 바로 밑에 가슴이 메인데, 가슴이 메이면 고통이 해소되나요? 어때요? 어때? 맞죠? 가슴이 아픈데? 고통이 해소요? 아니죠? 뭐야, 왜 이거 왜 안 괜찮았던 거야? 왜 안 괜찮았던 거야? 자, 5번. 자, 문 밖은 방바닥에 대비됨으로써. 자, 문 밖에 있어. 방바닥. 문밖. 자, 일단 첫 번째. 문 밖은 방바닥에 대비가 된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거 자체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쵸? 자, 내가 거미들의 만남이 실현된다고 확신하는 공간이다. 자, 이것도 뭐가 틀렸어? 자, 선지를 여러분들 잘 쪼개서 봐야 돼. 만나는 거 확신한다 했어? 확신이 아니라 뭐였어? 어디서 끝나? 소망에서 끝나잖아. 어떻게 확신이 돼요? 그쵸?
네? 네, 여기에서요. 아, 내 손에 오르기로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었나 이렇게 됐구나. 응? 뭐라고? 손을. 가슴이 메인 바다 그 아래 줄이요. 응, 거기 부분이 응. 공이 비추려는 나의 행위라는 이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거미에게 도움을 주려는. 네, 나의 행위. 아, 도움을 주려는 거. 도움을 주려는 행동은 그 밑에죠.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는 거. 응. 아, 나는 손을 내어. 맞죠. 이것도 도움을 주는 행동이 또 맞네요. 근데 얘가 거미가 결국은 그렇게 함에도 안 오니까 내가 보드라운 종이나 싸서 이렇게 한 거잖아. 맞네. 그러면 이거 친구 말이 맞네요. 예. 4번 선지 때문에 그랬어요? 응.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몇 번이라 하셨어요? 수연님? 친구는? 3번. 자, 볼게요. 이것도. 이거 나 부분이구나. 나는 좀 힘들 수도 있었겠다, 야. 2번 볼게요. 니은이 뭐였냐?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이거 뭐냐면은, 이거 뭐예요? 한때 음식으로 빛났던 게 다시 뭘로? 돼지들의 양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번 니은의 제 힘이라는 표현에서 쓸모를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도 생명이 내재되어 있다. 그치?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이로 바뀐 거잖아. 맞죠? 이것도 생명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수연이 이해됐어? 잘? 근데 여기 한때 빛나던 것이 다시 빛난다고 했으니까 빛이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생명으로 변환한다면은 연결시킬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이 허위임이 드러난다. 더러운 거를 지금 뭐야? 행여 남아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움 때문이 뭐가? 이 중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이 고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있을 산 일단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이 인식이란 말 자체도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허위인 말도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맥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그 니은 부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보면요. 그 발효한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대. 그쵸? 그래도 이 돼지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벼로 인한 생명이 있잖아. 이걸 사람이 먹고 그 사람의 똥을 통해서 돼지가 또 나 자꾸 들어온 얘기해서 미안한데 돼지 들어온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것도 돼지가 먹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벼도 생명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돼지가 먹는 것도 생명이 되는 거잖아. 거기까지. 그쵸? 나도 이 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데 자, 그 다음에 행여 남아있을 산 것들의 산 것들의 온기. 그러니까 이제 그 똥 부분에 똥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똥이 그 밑에 디귿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똥이었던 것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결론적으로. 더러운 걸 무섭게 오히려 여겼다기보다 이 더러운 똥이라고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인식은 더러운 똥이지만 이 돼지들한테 자기의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애야. 그렇죠? 맞죠?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인지 몰라가 바로 옆에 부분이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까봐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메트네 포대씩
4포대씩 무상 지급할 때가 있었는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나 다그쳤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뭐라고 느낀 거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배층들이 그 돼지 새끼랑 그 화장실 같이 쓰지 말고 그 화장실 따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해돼요 좀? 두려움 때문이 그 옆에 지배층 얘기 나온 거 그거랑 연결된다고.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방이라며 아까 제목이. 그 신의 방이 그거예요 방금. 통시. 돼지와 사람이 같이 있는 그거.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웠었는지도 몰라라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위라는 말이랑 전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어떻게 더 얘기해줘? 아니 괜찮아. 뭐 어떤 부분이 정확히 어려운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해줄게. 이거 다 하고 넘어가야지. 어떤 부분? 이 문장이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게 사람이 떠났던 것이 하다가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 거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뒤에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라고. 신의 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신의 방이라고 표현을 했다며. 그냥 이게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 지배층들이 이걸 일부러라도 그 시멘트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앞이랑 연결시키면 이거 뒤에랑 연결시켜야 된다고. 두렵다는 게 음. 약간 더러워서 그게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는 거.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두려운,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잖아. 뭔지 알아? 응. 그러니까 신이 사는 공간이라고도 아까 표현을 했다며. 그러니까 그런 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는 있잖아. 그런 부분에 의한 두려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거 혹시 두 분 중에 뭐 교회 다니시는 분 있어요? 아 그래요? 성당이요? 성당 어쨌든 하나님은 그대로 있잖아, 그쵸? 뭐 예수도 그대로 있고, 그죠? 어쨌든 간에 예수도 신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기독교 학교여가지고요. 예. 뭐 교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거기서도 어쨌든 하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존재예요? 얘 빡치면 막 뭐해? 막 번개 내리고 막 뭐 하잖아. 아, 거긴 성경을 안 읽나? 그건 다른 거죠. 아닌가? 그러니까 뭐 예수랑 하나님이랑 좀 달라요. 많이 다를 겁니다. 맞다. 거기 성당에서는 하나님이 그건가? 성모 마리아인가? 아 그래요? 저건 저거예요? 하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얘가 막 자연재해 막 내리고 막 비 갑자기 쏟아내리게 하고 막 갑자기 막 뭐 놓아보고 야 너 존나 큰 배 만들어 아무나 한 종류씩 다 가져가 이러면서 막 재해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우리가 공경스러우면서도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 자체를 좀 두려움이라는 속성이랑도 연결시킬 수는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아마 요게 좀 잘 매치가 안 됐을 것 같아. 신이 어떻게 두렵지? 이런 생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제우스 같은 거, 막 치면 그냥 번개 있고 내리 꽂아버리잖아. 그쵸?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응. 됐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4번. 4번 아까 뭐 1번이랑 뭐랑 헷갈리셨다고? 시연이는? 1번이랑 4번? 일단 이건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근데 수연이 보기는 읽었나? 보기 아직 안 읽었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서정시의 하위 양식인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한다. 전자는 화자와 세계관계 차원에서, 후자는 시적 진술의 방법 차원에서 서정시의 외연을 확장한다. 사건이나 사연 등의 이야기를 시적 구조의 기반으로 삼는 이야기에서는 화자와 세계의 갈등을 담을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와의 합의를 지향하는 서정시 일반의 특성에서 다소 구별한다.
행을 구별하지 않고 줄구리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는 산문시는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뭐 이런 말이 있네요. 자, 일단 1번에 보시면요. 가와나에서는 모두 중심 소재를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반복되면서 자, 일단 중심 소재, 가에서 중심 소재는 뭘 거야? 거미죠. 그쵸? 그러면은 청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나요? 거미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요. 4번 한번 볼게요. 4번 가는 행위. 자, 가만 기준으로 볼게. 나머진 그럼 다 맞는 말이니까 가의 특성만 관련해서 볼게요. 4번 가는 행위의 연세를 담은 이야기를 시적 구조로 취함으로. 이것 뜻까지 많이 행위의 연세를 담은 이야기. 뭐 있었어? 처음에 뭐 쓸어 담고 쓸어 버리고 다시 한번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종이에 싸서 다 쓸어 담고 쓸어 버리고 그죠? 그럼 이건 맞네요. 그 2, 3, 5번도 한번 요 참고하는 용도로 볼게요. 가만 기반으로 할게. 가에서는 모두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 세계가 비유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통해 응축됨으로써 여기서 뭐 있었어? 수라라는 공간으로 응축된 거죠. 맞죠?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시선 형식의 함축성이 실현되고 있다도 연결될 거고요. 수연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비유적 의미를 지닌 제목이래. 그리고 수라가 어떤 공간이야? 계속 싸워야 하는 그런 공간이었잖아. 그러니까 뭐야? 원래 일제강점기를 연결시킨 현실 세계와 연결시켰다는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응. 그 다음에 3번 하면 되죠, 그렇죠? 화자와 거미가 처한 상황을 현실 그냥 이것만 하네.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가는 화자와 거미가 처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재현하고자 한다. 이건 너무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이거 이해됐어, 수연이? 괜찮아? 응. 5번. 가는 화자와 거미가 합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1번적인 특성을 벗어나고. 맞아요? 그치? 나랑 일단 거미는 대립이잖아. 어쨌든 여기 보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죠? 이건 대립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각각의 특징 정도만 4번은 그렇게 가져가셨으면 됩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벌써 막 틀린 거 막 하나둘씩 막 생겨나기 시작하시는데요. 많이 어려우시죠? 그죠? 예. 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뒷장에 나오는 여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싹 다 푸시면 돼요. 예. 여기 부분. 서술형 문제도 같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다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요거는요, 좀 포인트만 지금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전체를 다 얘기를 해두는 것보다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쭉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극갈래입니다. 네, 극갈래. 극갈래가 뭔지는 아시죠? 극갈래. 뭔지 아시죠? 맞아요. 희곡, 뭐 연극, 시나리오, 뭐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극갈래라고 합니다. 어쨌든 극갈래 정의 핵심은 뭐냐면은 공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학 작품입니다. 공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학 작품. 그 얘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였냐면은 자, 등장 인물의 지시문과 대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극갈래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대사는 알 거예요. 그쵸? 말하는 부분, 대본. 그죠? 그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뭘까? 지시문이 뭘까요? 지시문. 이 뭘까요? 지시문. 뭐가 있을까? 그렇게 순수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순수한 눈으로 자꾸 쳐다보시는데 지시문이 뭘까요? 저기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네,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네요. 네, 맞아요. 그 괄호들. 자, 지시문이라는 것은 뭐냐? 행동을 지시하는 부분입니다. 행동. 어떤 특정한 행동 혹은 표정 뭐 그런 것들을 지시하는 걸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극갈래가 나온다라는 거. 극갈래가 나온다라면은 얘가요. 문제 패턴,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이 뭐냐? 일단 당연한 거는 극갈래의 특성이겠죠. 특성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거는 뭘 제외하고 내용적인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극갈래를 뭘로 바꾸냐? 소설로 변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설로 변환하는 문제.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극을 소설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극갈래와 소설과의 차이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 소설은요. 뭐가 존재하나? 누가 존재하죠? 소설을 이끌어가는 서술자가 존재해요. 그렇죠? 자, 얘는요. 서술자가 존재하지만요. 극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살짝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극갈래에 이 서술자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건 해설자를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해설자도 등장인물입니다. 네. 대본이잖아 저거 다. 해설자라는 역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설로 변화했을 때 소설은 서술자가 있지만 극갈래는 서술자가 따로 없습니다. 자, 서술자가 없는 대신에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등장인물의 지시문과 대사로만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두드러지는 포인트가 뭐냐? 자, 이건 지금 알아가셔야 돼. 자, 서술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될 때 어떻게 제시를 하냐? 보통 직접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왜? 무슨 방식이기 때문에? 말하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돼요. 직접이라는 부분, 말하기 방식이라는 부분. 자, 근데 그에 비해 극갈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랑 반대예요. 반대. 자, 그럼 직접 제시가 아니라 간접 제시죠. 그죠? 간접 제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뭐야? 등장인물의 지시문과 대사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냥 보는 거잖아요. 맞죠? 아, 설마 얘네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직접 얘기한다는 생각하는 아시는 건 아니죠? 잠깐 그 생각하셨죠? 맞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이 얘기 전개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뭐야? 저기 등장인물이 말하는 거 직접 말하는 게 서술자가 없잖아. 얘들이 말하는 부분을 봤을 때 간접 제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동시에 또 뭐가 있냐? 자, 말하기와 반대로 잠깐 아까 언급을 드렸었는데 극갈래는 보여주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갈라지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 또? 자, 소설은 시공간적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냥 서술자가 자기 꼴리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꼴리는 대로 쓰면 그게 말이잖아. 그죠? 우주? 뭐 구현 안 해도 지가 그냥 말하면 그게 우주잖아. 그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반면에 그냥 찌끄리면 되니까요. 자, 그럼 극갈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공간적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있죠. 네. 얘는 시공간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무대가 필요하죠. 무대가 필요하고 또 등장인물도 필요하죠. 그죠? 소설에선 등장인물은 사실상 이론상 100만 명을 해도 문제는 안 되잖아. 얘는 100만 명을 어떻게 할 거야? 연극 같은 공간에서 100만 명의 등장인물 구현 가능? 못 가능. 중국이야? 우리 중국 아니에요. 중국도 그러진 못할 거야. 그죠?
물론 우리가 거기 있습니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지. CG 같은 거 넣으면 되잖아. 그죠? 우주 같은 경우도 쉬 작업하면 그만이잖아. 그래도 제약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그렇게 되더라도. 그래도 제약이 있지. CG 돈 안 들어? 돈 들잖아. 돈 드는 게 제약 아니야? 여긴 입 한 번 털면 끝나는 건데 여기는 직접 해야 되잖아. 그죠? 미키 17 보셨어요? 그건 언제 봤대야? 뭐 봤어? 3월 1일 봤어? 3월 3일. 누구랑 보셨을까? 쉬는 날이구나. 그때가 쉬는 날이었구나. 아무튼.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야? 우주 배경이야. CG 돈 들어가. 그죠? 그럼 같은 배우 두 명에서 한 번에 연기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 돈도 들어가. 예. 인간 프린트에서 나오는 그 미키, 그거 구현하려면 그것도 돈 들어가요. 제약이 없진 않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제약이 덜한 거지, 없는 것은 아니다. 이해됐어?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넌 아직 안 봤지? 내용 알아, 대충? 왠지 영화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영화 보통 누구랑 보세요? 혼자 보는 거 좋아해. 혼자 봐요? 영화관 가서 혼자 본다고? 온 영화? 고수인데? 혼자 하기 고수네. 이거 혼영 쉽지 않은데, 이거? 그죠? 친구는, 저도 한 명이. 뭐야. 이쯤 되면 혼자 영화 보기 동아리 이런데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세특 쓰시면 되겠네요. 네. 미키 17 이거 이제 예를 들어 뭐랑 엮으면 되냐면은 이번에 고3 수특에 있는 비문학이랑 엮을 수가 있어요. 네. 인격의 동일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어 세특 이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갔다. 자, 아무튼, 네. 요 크게 나올 만한 포인트는 한 요 정도 갖고 가시면 좋고요. 물론 요거는 제가 본격적인 내신 대비 하실 때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더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네. 지금 요 정도로 갖고 가시고. 그리고, 자, 파수꾼은 요 세계관 좀 얘기를 해주고 끝내는 게 좋겠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자. 일단 요 작가 자체를 기억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네. 이 사람이란데, 그러니까 이강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약간 그 연극계의 거장입니다. 예, 졸라 유명해요. 물론 나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자,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 사회를, 네, 비판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의 연극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파수꾼은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재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독재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관. 자, 여기서도 특히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냐면은 파수꾼 다라는 친구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파수꾼 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주목하셔야 되냐? 촌장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촌장. 자, 이걸 한번 엮어볼게요. 자, 독재 정권에서의 촌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바로 이 지배했던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부분은 거기에 한번 설명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막루에 합류한 신입 소년 파수꾼, 그다음에 겁이 많고 이리떼를 무서워하는데, 근데 얘는 자, 뭘 알게 되면요, 얘는 이 촌장이 다스리고 있는 자, 마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파수꾼이라는 게 일단 뭡니까? 파수꾼 뭔지 아세요? 파수꾼 뭐예요? 뜻? 네? 바깥 뭐 지키는. 맞아요. 한마디로 마을을 지키고 경계 근무를 서는 그런 인물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에 대해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오는 위협에 대해서 지키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마을에 위협이 있습니다. 이 위협이 촌장이 맨날 말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이리떼를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리떼가 가끔씩 마을에 와서 습격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매번 파수꾼 애들이 이리떼가 쫓아온다, 몰려온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이 와중에 파수꾼의 다가 뭘 알게 되냐면은 이 이리떼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뭐야? 구라야. 구라예요. 구라고요. 이리떼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마을 밖에 딸기가 졸라게 많아요. 근데 이걸 누가 혼자 차지하고 있냐? 이 새끼가 혼자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이걸 알았어. 이 마을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촌장한테 나 이거 이리떼가 있다, 이리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그냥 말할 거라고 얘기해요. 진실을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 독재 정권의 그 권력 어주 높으신 촌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권력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저렇게 진실을 떠벌리겠다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잔인한 사람들이 이거 죽여버린다고. 그죠? 맞죠? 그게 맞죠. 네. 묻어버리거나 진실을 은폐하거나 막 이런 거 하겠죠. 드럼이 왜 나와? 여기가 됐죠?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 그대로 시대적 배경으로 한번 녹여보자면 자, 이 독재 정권의 하에서 그러니까 혼자 독점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권력자겠죠. 그렇죠? 얘를 권력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파수꾼 다 이 친구를 뭐라고 해요? 비밀을 아는 애라고 해서 독재 정권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지식인? 자, 근데 혹시 이것도 아실까요? 독재 정권 하에 지식인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 자, 세상의 비밀을 알아. 그걸 아니까 권력자 입장에서 어때? 거슬린다며. 죽여버리고 싶다며. 다 알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한 거 다 알고 있어. 자, 아무튼 네. 맞아요. 자, 이 권력자는 이 사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인에게 어떤 걸 하냐? 진실을 은폐합니다. 진실을 은폐시킵니다. 그래서 촌장이 전반적인 내용에선 촌장이 이 파수꾼들한테 막 오지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너가 여기서 만약에 이리떼가 없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막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내 머리통을 쪼개버릴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이제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 다시 이리떼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진실 은폐 완료니까 이제 뭐야? 너 여기 마을에서 파수꾼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기 먼 데서 거기서나 해라. 초소나 지켜라. 이러면서 마무리가 돼요.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식인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서도 결국 이 진실을 은폐당하고 권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마지막 부분이요. 네. 그 파수꾼을 응. 입막음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뇌물이 아니죠. 입막음이죠. 뇌물이었으면 딸기를 줬겠지. 딸기 우리 같이 그냥 이러면서 이제 누려보자 그러겠지만 아니었죠. 자, 그 외에도 또 보면요, 지금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등장인물만 봤을 때 또 뭐가 있었냐? 파수꾼 가와나가 있었을 거예요. 파수꾼 가와나.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리떼가 모든 것을 늘 감시하기도 하고 노인 파수꾼이에요. 자, 얘네들은 과연 누굴까요? 자, 보통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권력에 복종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얘네도 과거엔 다였어.
얘도 과거엔 다 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과거엔 지식인이었으나 얘네들도 뭘 은폐당했다? 진실을 은폐당했어요. 이렇게도 해석해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는 이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뭐 문학은 해석하는 또 선생님에 대한 뭐 마음이 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일단 요거 기본으로 깔아두시고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다. 일단 요거 앞부분 줄거리까지만 언급하고 마무리할까 그러면? 혹시 요거 내용 아세요 근데? 처음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만 좀 보겠습니다. 이리떼가 자주 출몰한다는 마을이 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를 몹시 두려워한다. 마을에서는 이리떼가 온다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다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도 발생한다. 자, 우리 아까 이리떼 뭐라고 했죠? 구라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럼 구라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뭘 하기 위함일까? 구라인 걸 왜 계속 하는 걸까? 딸기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뭘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리떼는. 됐죠? 자, 파수꾼 세 사람은 마을 밖 막루에서 이리떼의 습격을 마을에 알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파수꾼 가가 막루 위에서 이리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 파수꾼 아래에 막루 아래에 파수꾼 나와 다는 북을 쳐서 이리떼의 습격을 마을에 알린다. 막루에 새로 파견되지 얼마 안 된 파수꾼 다는 어느 날 막루 위에 올라갔다가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뭐야? 존재하지 않는 사실, 진실을 알게 되고 그죠? 큰 충격을 받는다. 파수꾼 다는 그 사실을 편지에 써서 운반인을 통해 촌장에게 전달한다. 그러니까 일단 앞부분 줄거리고요. 아니 일단 그 진실을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애한테 얘기하면 돼 이게 일단 바로 저 땜 각이죠 그죠? 네, 누가 봐도 바로 은폐를 이제 할 거란 말이죠 그죠? 네, 아무튼 뭐 전체적인 네, 개관은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